네, 반갑습니다. 토사입니다. 저번 회차 결과고요. 네, 복귀를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는 네, 부분들을 까지 해가지고 총 14경기 중에서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9개가 왔습니다. 이게 1일차 때 네, 여기 10번까지가 1일차인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만 틀려서 2일차까지 그리고 이제 이변이 많이 나왔잖아요. 저번 회차가.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. 2월 회차라고 또 생각을 했고 등수에만 들어도 금액이 어느 정도 큰 부분이라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2일차 때 그냥 다 틀렸습니다. 특히 11번 경기는 좀 엇가였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코너킥 상황인가 그때 못깃을 잡아가지고 페널티킥을 주던데 좀 그렇게 좀 후하게 주는 걸 또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사수나 이거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지만 어쨌든 12번, 13번, 14번 이렇게 틀려가지고 뭐 어쨌든 결국에는 등수에 들 수 없었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1일차 때 이변이 많이 나왔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아스밀라 무 이것도 제가 사실 무승부까지 이거 원래 보던 건데 픽이 없어서 무승부를 제외하고 그냥 승만 가져갔던 거여서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큰 이변이라고 하면 풀럼 울버햄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거는 멤버십 분들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전체 공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AT 마드리드도 이제 이거는 가까스로 1점 차로 이길 것이다. 그래서 이거 실제로 지거나 비길 뻔했죠. 근데 이제 다행히도 AT 마드리드가 1점 차로 이겨서 그리고 이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보이게 해놨는데 이건 토트넘의 승, 맨체스터 시티의 5연패도 충분히 가능한 배당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마요르카도 뭐 지로나 승 정배받고 바르셀로나에 이제 뭐 무승부 30 몇 경기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무승부가 뜰 수 있는 배당이라 해서 결국에 이변을 이렇게 많이 맞춰서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따라오셨을까? 좀 뭐 긴가민가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회차도 한번 잘 이변을 잘 찾아보고 정배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런 회차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번 회차는 사실 지금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1번부터 5번이 사실 배당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는 배당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회차는 1번부터 5번을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6번부터 14번 경기를 여러분들께 전체 공개로 하면서 이번 회차를 또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회차는 잠시만요. 네. 어, 네, 가보겠습니다. 네, 일단 6번 경기입니다. 네, 6번 경기입니다. 츠르베나 대 슈투트가르트인데요. 일단은 츠르베나가 51이고 슈투트가르트가 100입니다. 근데 이 경기가 이제 국내 배당이 나오지 않아서 해외 배당으로 일단은 추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4.21에 3.99에 1.75입니다. 일단은 슈투트가르트가 100인데 츠르베나 홈에서 완전한 정배를 받고 있어요. 이러면 국내 배당으로 1.59 정도, 1.6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 제가 그냥 슈투트가르트로 가야 될 것만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패를 갈 생각입니다. 그다음에 7번 스텀그라츠 대 지로나입니다. 이게 이제 108이 대 96인데 사실 스텀그라츠라는 팀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네. 되게 익숙하지 않은 팀이고 지로나는 이제 순위가 좀 높긴 하지만 저번 시즌에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뭔가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지로나가 뭔가 유리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순위차가 그렇게 나지 않아서 이 그 팀 구성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스톰 그라츠라는 팀을 보니까 지금 챔스에서 4연패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홈팀보다는 좀 나은 구성 1승 3패. 네, 뭐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그런 매치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근데 이제 해외 배당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배당이 이렇게 되면 이제 지로나는 한 1.9대 배당을 받을 것 같고 여기도 한 3배당에서 2점대 후반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배당 같아요.
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어요. 저는 솔직히. 근데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로 가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8번 경기 말씀을 드려볼게요. 8번은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고요. 4위 대 2위 싸움인데 사실 이 두 팀의 네임드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.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빅매치다. 근데 상대 전적을 보니까 2승 1무 8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압도적으로 되어 있고 또 10년도 이후에 레알이 리버풀한테 진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금은 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. 이렇게 두 팀 모두 다 강팀일 경우에 어쨌든 이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해외 배당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.02에 3.75에 3.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내 배당을 좀 봐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배당으로 굳이 추론을 해보자면 리버풀은 무조건 1점대 1.8 아니면 1.9대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. 그리고 이제 무승부 배당은 좀 많이 높죠. 아마 3.4, 3.5, 6 이 사이로 받지 않을까 싶고 이 레알 마드리드는 3배당 혹은 2.98 배당 이런 식으로 좀 2점대 후반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따져봤을 때,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 승과 레알 마드리드의 승이 조금은 5대5 싸움이 아니라 약간 6대4? 이 느낌으로 지금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 배당을 책정한 거에 있어서 리버풀이 홈이지만 레알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희한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을 이긴다라는 그런 보장도 잘 안 서고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를 막 이긴다라는 그런 보장도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리버풀이 지금 현재 어 10, 14경기 동안 일단은 패배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이 매치업은 4위 대 2위 싸움.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건 좀 리그도 아니고 또 뭐랄까 그냥 배당도 없다 보니까 사실 자신 있게 뭔가 배당을 딱 지우면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회차는. 근데 어쨌든 제가 굳이 말씀드려보면 리버풀이 뭔가 이기기 위한 배당을 받은 것 같다. 레알 상대로 그런 느낌을 그냥 받아서 그래서 이 경기는 리버풀 승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에 이제 9번 경기는 PSV 대 사르타르입니다. 32위 대 41위 싸움이고요. PSV가 뭐 이거는 뭐 그냥 사르타르는 굉장히 이제 저는 좀 익숙한 팀이거든요. 뭐 경기를 챔스 말고는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챔스에 자주 오는 그런 팀으로서 되게 단골 팀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순위도 PSV랑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뭐 전력 같은 거는 사실 비슷하다고 보는데 PSV가 홈에서 46경기 이상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46경기 이상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그 2023년도까지밖에 제가 못 봐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래서 2022년까지 뭐 포함하면 그 이상 더 되겠죠. 근데 어쨌든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PSV가 또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또 들긴 했는데 일단 배당이 PSV가 1.41, 1.41을 받고 있고 해외 배당으로요. 그리고 4.85에 그리고 6.87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 엄청 갭차가 심하잖아요.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저조한 배당을 줬어요, 사실. 그 국내 배당으로 가면 1.3대 무조건 이하로 나오는 거거든요. 1.2에서 1.3대 배당. 그러니까 이 사우타르라는 팀을 상대로 이런 배당을 줬다라는 거 그냥 이제 승을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과 무의 또 격차가 굉장히 크고 두 팀이 무승부가 또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배당 갭이 좀 있다라는 거는 PSV의 승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. 디나모 자그레브도 솔직히 저는 좀 익숙한 팀이에요. 근데 37위와 7위로 굉장히 이제 순위 차가 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도르트문트가 근데 원정에서 6경기 동안 무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디나모 자그레브 이 홈으로 갔을 때 굉장히 고전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질 수도 있겠다, 비길 수도 있겠고 이런 느낌이 일단 들었던 경기예요. 잠시만요. 간지러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자 근데 이거 이제 배당을 해외 배당을 자꾸 보니까 4.29에 4.07에 1.7입니다. 이게 물론 순위차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건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
이 디나모 자그레브 홈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원정에서 정배가 조금은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. 승과 무는 거의 4배당 가까이 받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국내 배당으로 따지면 1.5대, 6대 받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된다면 저는 도르트문트가 이 6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끊고 이 디나모 자그레브를 잡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. 왜냐면 디나모 자그레브 지금 챔스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. 물론 도르트문트도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만 디나모 자그레브 홈 가서 홈에서 4배당 이상 받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이거 국내 배당으로 가지면 뭐 3점대 후반대 배당 받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승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보여서 그래서 이거는 패로 결정을 했습니다. 11번 셀틱 대 클럽 브리에입니다. 66위 대 25위고요. 근데 셀틱은 사실 순위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익숙한 팀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네임드가 약간 그 스코틀랜드의 명문 팀이라 그런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한데 일단 클럽 브리에라는 팀이 순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고요. 또 이제 셀틱이 홈에서 14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리그가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이게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클럽 비례랑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봤고요.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해외 배당이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제 국내 배당으로 따졌을 때 셀틱이 1점대 후반 배당 받는 거고요. 무승부 패배는 3배당, 뭐 3.2배당 이렇게 받을 수 있죠. 근데 좀 갭차가 솔직히 저는 모르겠다거든요. 느낌은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?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런데도 이거 지금 배당 갭이 조금 거의 6대4? 6.5대 3.5? 이런 느낌으로 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사실 셀틱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. 이게 지금 66.8%거든요. 근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. 근데 이거는 그냥 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승으로 갈게요. 다음에 12번 AS 모나코 대 벤피카입니다. 이게 지금 벤피카가 58.8% 거의 60% 받고 있는데 순위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벤피카가 높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AS 모나코보다 벤피카가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60% 정도 받고 있네 AS 모나코가 이런 느낌이 든 상태로 일단 배당을 봤더니 3.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저는 근데 좀 의아한 게 지금 모든 경기들을 봤을 때 무승부 배당이 다 높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물론 두 팀이 무승부보다는 3점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승부 배당이 되게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좀 예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무승부 배당이 이렇게 높을까?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. AS 모나코 어쨌든 57위인데 이 배당 보니까 2점대 초반대, 그러니까 1.9대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을 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벤피카가 이 배당이 어울린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또 AS 모나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편입니다. 다음에 13번 에스턴 빌라 대 유벤투스입니다. 72대 21로 좀 차이 많이 나죠. 지금 에스턴 빌라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진짜 엄청나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. 제가 에스턴 빌라 경기는 따로 보진 않지만 뭐 체력 저하겠죠, 당연히.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선수들이 그 초반에 그 기세가 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지금 에스턴 빌라는 6경기 동안 지금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뭐 반면에 유벤투스는 최근 10경기 동안 딱 1패만 기록을 했고 원정에서도 굉장히 나름 준수하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흐름이 나쁜 팀과 흐름이 괜찮은 팀이 만났는데 순위까지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건 유벤투스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배당을 보겠습니다. 해외 배당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유벤투스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, 사실. 근데 유벤투스가 배당을 물론 국내 배당으로 넘어오면 2.8대 배당까지 예상을 해볼 것 같아요. 2.7이나 8. 근데 지금 해외 배당으로 따졌을 때 3배당 받는다는 게 좀 매치가 안 돼요.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경기에 이렇게 좀 높은 배당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에스턴 빌라 사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. 에스턴 빌라는 2.3대 배당이니까 아마 국내 배당으로 갔을 때는 2.2대 배당을 받을 것 같은데 글쎄요, 이 에스턴 빌라가 지금 유벤투스를 잡는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또 2점대 배당에서 또 낮은 배당을 받았다?
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함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에스턴 빌라 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 14번 볼로냐 대 릴인데 이 경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뭐 모든 경기 다 생각을 많이 했지만 특히 이 경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91이 36이죠. 그러니까 순위로만 봐도 일단 릴이 좀 좋아 보이고 또 현재 흐름이 릴이 굉장히 좋습니다. 10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면서 이 홈팀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릴 쪽으로 당연히 몰려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1, 8, 9, 10, 11. 근데 11경기 동안 지금 릴이 안 지고 있고. 자, 근데 이제 볼로냐라는 팀과 릴이라는 팀이 사실 리그 차이가 프랑스 리그고 이게 이태리 리그인데 글쎄요. 이 두 팀의 밸류 팀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저도 볼로냐라는 팀을 익숙하고 릴도 익숙한데 순위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팀 모두 중위권 이 정도라고 받아들였었는데 뭐 어쨌든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뭐냐 릴은 리그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볼로냐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사실 이 경기는 해볼만해 보이는 거 아닌가 볼로냐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런데 배당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. 거의 배당은 5대5 정도로 일단은 좀 봤고요. 지금 이제 배당 지워진 게 국내 배당 나와야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승 배당 굉장히 낮아서 이것도 되게 고려가 많이 됩니다. 릴이 만약에 이기게 될 경우 현재 흐름만 보면 릴이 좀 더 좋은데 챔스에서도 챔스에서 지금 릴이 지금 2승 1무 2패 얘네는 완전 전패니까요. 1무 3패니까요.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쪽이 좋아 보이는데도 배당이 좀 높고 투표율도 그렇게 몰려 있어서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투표율 써도 틀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지우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6번부터 14번까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봤고요. 픽이 좀 변동된다 싶으면 댓글에다가 수정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. 해외 배당 흐름 같은 것도 일단은 좀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댓글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5번 이 매치업은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여기까지 할게요. 도삼이었습니다.